뭐야, 차가 지금 갑자기 EV6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 배터리가 엄청 늘어서 주행거리가 510km를 넘는다고? 배터리를 이렇게 넣어주고 가격을 인하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기아의 올해 첫 번째 신차 EV6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 뉴 EV6의 티저가 오늘 살짝 공개됐습니다. 사실 신차라고 하면 기아 K4 있기는 있었죠. 근데 이거는 국내 시장에는 출시 안 한다고 하고, 이거 좀 출시해 주지, 예쁜데 아쉽지만 어쨌든 출시는 안 한다고 하니까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차는 뭐 있냐 했는데 이 첫 번째 신차가 바로 요 EV6 페이스리프트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안 나왔으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예뻐. 지금 앞모양, 뒷모양. 요거 우리 회사 EV6 있는데 요거 팔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팔았는데 요거 팔고 나오지 좀. 기존 EV6 요렇게 생겼는데 앞모양이 요렇게 바뀌고 뒷모양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바뀌었어요. 기존 꽤 낫죠? 기존 EV6가 좋은 것 같습니다. 모카에서 이제 헤이딜러 같은 걸로 차 팔아야 되는데 딜러 여러분들 많이 입찰해주세요. 그리고 기아 올해 1분기에 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요거 자세히 보면 전기차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얘기할 겁니다. 전기차 망했다며, 전기차 마진 없다며, 손해보면서 판다며 라고 하는데 아니었어요. 판매량은 작년 대비 오히려 증가했고 전기차 영업유익률도 쭉쭉 올라서 지금 전기차 영업유익률 10%라고 합니다. 테슬라보다 더 많이 남아. 야, 대박. 이 정도면은 전기차 가격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오늘 이 얘기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기 판매 대수 76만 500대를 팔면서 매출 26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3조 4천억 원이래. 3조 4천억 원? 연간 14조 되겠어?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삼성전자 어떡하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현대차 영업이익도 3조 5,500억 원. 현대차 영업이익하고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똑같습니다. 대단한 게 현대차는 1분기 매출이 40조인데 그 중에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이고 기아는 매출이 26조인데 3조 4천억 원이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겼어? 분기 기준 기아 역사상 가장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올렸다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경기가 어렵네, 전기차 캐즘이네, 수요가 둔화됐네 하면서 지금 기아 영업이익을 2조 8천억 정도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이 정도의 이익도 예상을 못해? 예상치가 1조가 틀려?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작년 1분기하고 비교해보면요, 판매량은 오히려 1% 줄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무려 19.2%나 늘었어요. 말이 되나? 영업이익률이 무려 13.1%입니다. 토요타 영업이익률은 10.1%예요. 폭스바겐은 8.0%입니다. 근데 13%라는 건 이건 너무 많이 남기는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기아에 따르면요, 고수익 RV 차종 중심의 판매 믹스를 개선했다. 그래서 가격 전체가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소렌토와 카니발 많이 팔았다. 이 얘기고요.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가 됐다. 그러니까 그 전에 철강이 올랐어요, 뭐가 올랐어요 했는데 이젠 좀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 그리고 원자재 중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건 배터리도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화 약세에 따른 우호적 환율 효과라고 하는데 달러가 올랐으니까, 원화가 내렸으니까, 원화가 내려간 거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원 대비 달러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원 대비 위안도 올라가고 유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습니다. 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 어디다 팔아도 덤핑이라고 생각하네. 전 같으면 달러 1200원일 때 우리가 미국에다 팔면 2천만 원에 팔았던 그런 자동차들 미국에서 지금 받을 때는 달러가 1200원이었는데 지금 1400원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전에 2천만 원에 팔던 걸 갑자기 왜 1,500만 원에 줘요? 왜 이렇게 싸게 줍니까? 라면서 지금 한국차를 20% 할인을 해주네? 이러면서 한국차 막 사들인다는 거죠.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 덕분에 이렇게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아가 전기차에 너무 올인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다. 아니, 내 그럴 줄 알았어. 현대기아 왜 이렇게 전기차에 올인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전기차는 멀었다,
하이브리드가 짱입니다 하던 토요타 10% 남겼잖아요. 근데 지금 13% 남겼다니까.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그럼 늘었나 줄었나? 전기차 판매 대수 33% 늘었습니다. 아니 적게 는 것도 아니에요. 30% 넘게 늘었으면. 그런데 전기차가 수요가 둔화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정말로 수요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2020년엔 60%가 넘게 늘었는데 그거보다 적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게 둔화됐다는 뜻이지 정말로 전기차 수요가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그렇죠. 기아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요 44,000대를 팔았습니다. 오히려 7.9%나 늘어났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상당히 늘어난 거예요. 에이 전기차 8%밖에 안 늘었어 에이 라고 하실 텐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죠. 요즘은 전기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를 많이 사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아니 전기차랑 하이브리드가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니 그건 너무 넌센스 아니야? 하이브리드라는 건 뭐예요? 가솔린 자동차에 모터를 단 겁니다.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내연기관차를 안 사고 가솔린 대신에 사는 차가 하이브리드라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차는 사실상 연비가 좋은 가솔린 차입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타던 사람이 하이브리드로 옮겨갔다고 해야지 전기차 살 사람이 하이브리드로 옮겨가는 게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소렌토 디젤을 사느냐 소렌토 가솔린을 사느냐 아이 하이브리드 사자 라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전기차 늘고 하이브리드도 느는 거예요. 가솔린 차가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전기차가 많아지면 수익이 줄어든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지금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을 보면 5.5%. 예전 같으면 테슬라는 무려 20% 이익을 남기던 회사인데 지금 5.5%면 너무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기아 전기차는 그 2배예요? 2배라면 대단하다. 전에는 그랬잖아요. 아니 전기차는 하나도 안 남는다면서요. 세상에 미치는 장사가 어딨어요. 이러셨는데 사실 배터리셀이라든지 부품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차 부문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기아가 현대에 비해서 전기차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은데 이것도 저렴한 배터리를 많이 가져와서 그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LFP 배터리를 쓰고 있는 거 지금 기아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과 관계가 있나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요. 자 어쨌든 이게 끝이 아니죠. 기아가 올해 전기차 신차를 내놓으면서 전기차 시장에 더욱더 박차를 가한다고 하는데요. EV4도 올해 나오면 좋을 텐데 EV4는 또 내년이라고 하네. EV6 페이스리프트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저희도 EV6 한 대 갖고 있죠. 제가 오너 입장에서 보면 지금 EV6 탈 때마다 느끼는 점,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길에서 우연히 봐도 예쁘고 주차장에 주차해놔도 예쁘고 주차장에서 뺄 때도 예쁘고 우리 PD들이 타고 갈 때도 와 저거 진짜 멋있다. 근데 시트는 좀 스웨이드 시트가 좀 이게 냄새가 배는 것 같아. 차에서 호레비 냄새가 나는데 이게 시트 같은데 배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물 세척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청소기 중에 물이 순환되면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다음번에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면서 실제로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하여간 인테리어 스웨이드로 괜히 했어. GT 라인 사지 말걸. 어쨌든 그것만 빼고는 진짜 멋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사실 EV6는요 저희가 산 게 2021년 8월이었죠. 저희 출시되자마자 샀는데 지금까지 한 3년 된 겁니다. 지금 봐도 촌스럽지가 않아. 이거 너무 괜찮거든요. 너무 괜찮아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특히 유럽 올해차를 수상하기도 했어요. 북미 올해차 수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결과만 보고서 와 유럽 올해차와 북미 올해차 받았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저는 유럽 올해차 시상식도 몇 번 갔었거든요. 가보면 전 세계 기자들이 뽑습니다. 그러면 독일 기자는 뭘 뽑았습니다 이러면서 와 박수치고 프랑스 기자는 뭘 뽑았습니다 와 박수치는데 각 나라의 기자들이 다 자기 나라 차를 뽑아요. 그래서 독일 기자는 무조건 독일 차야, 프랑스 기자는 무조건 프랑스 차,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차를 뽑는데 그 중에서 이 현대기아는 유럽 어느 나라의 차도 아니잖아. 근데 지금 EV6가 유럽에서 올해의 차를 받았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날이 진짜 오는구나.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어쨌든 그렇게 훌륭한 차고 정말 예쁜 차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건 기아 EV데이라는 걸 했었는데 여러 차들이 다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멋있게 쫙 이렇게 있는데 그 끄트머리에 EV6가 혼자 있어요. 근데 쟤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닌 것 같아. 패밀리룩인데 옆집 패밀리 잘못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입양된 것 같은 아이가 하나 있어서 조금 안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페이스리프트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르게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EV6를 다시 한번 이 기아의 한 식구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 EV6의 헤드램프는 두 종류입니다. MFR 타입 그리고 프로젝션 LED 타입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넓게 파놨으니까 새로운 EV6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싶긴 해요. DRL이 있고 그 사이에 그냥 램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바디색으로 있는 부분이 램프 가운데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프로상계 느낌이야? 페라리 느낌? 아 프로상계구나. 아 맞아 그런 거 같네. 멋있는데? 나름 멋있어요. 바디색인 부분도 여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뻗으니까 굉장히 끝까지 바디색이니까 가운데로 쫙 뻗는 느낌. 그리고 차체에 지금 보면 DRL 부분이 아래쪽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바퀴 중앙만큼 낮거든요. 그러니까 램프가 더 낮아 보여. 지금 EV6의 앞부분을 보면 살짝 좀 통통한 느낌이 있어요. 얘가 좀 볼록하죠.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낮춰놓으면 아마 앞부분이 착 가라앉은 느낌이 드는 그런 모양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더 넓고 낮고 스포티하게. 지금 DRL 같은 게 램프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차는 아주 독특하게 DRL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느낌이에요. 차체 일부가 DRL이다. 이런 느낌인데 저희가 위장막 사진을 보면 야 여기 크롬 부분을 지금 생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지금 티저에서는 DRL 부분만 불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주고 그 주변에 있는 크롬 부분을 다 생략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여기가 크롬인데 이 부분이 티저에는 나오지 않았구나. 지금 이걸 보면 굉장히 화려한 차거든요. 멋을 한껏 냈어요. 가운데 부분에 하이글로시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마치 블랙인 것처럼 이렇게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가운데 이게 하이글로시로 반짝거리게 만들어져 있고 그게 각을 줘서 이쪽은 위를 반사하게 이쪽은 아래쪽을 반사하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질 것 같고 빨간색 강렬한 느낌 보세요. 램프랑 디자인이 너무 잘 어울리네. 요번에 EV6는 빨간색 위주로 굉장히 화려한 자동차로 이렇게 거듭날 것 같네요. 노란색도 있으면 좋겠다. 노란색 왜 노란색 얼마나 좋아. 뭐 노란색 모카색 노란색 나오면 바로 산다 진짜. 휠 디자인도 못 보셨겠지만 저희는 휠 디자인을 알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네요. 기존이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볼록볼록볼록한 요 크롬 부분이 요 반사가 크롬이 아니었다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앞부분 DRL도 그렇고 뒷부분에 있는 테일램프의 미등도 그렇고 요게 이렇게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을 잘 조합해서 스타맵 시그니처만의 독특한 느낌을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보통의 스타맵 시그니처는 다 끊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뒷부분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요런 램프는 지금껏 기아의 스타맵 시그니처다 라고 나와 있는 차 중엔 하나도 없었는데 EV6는 기존에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를 굳이 연결되어 있는 걸 끊는 것보다는 그냥 살리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기아 엠블럼 위치도 기아 엠블럼 주변을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겨놓는 게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괜찮죠? 윗부분에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좀 밝게 해보면 이 윗부분에 카메라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오호, 왜 두 개나 있느냐? 하나는 뒤쪽을 찍어주는 빌트인 캠, 그러니까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게 차체 밖에 나와 있어요.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잘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 뒤쪽에 있는 카메라 뭐냐? 후방 카메라냐? 이 카메라는 룸미러입니다. 디지털 센터 미러를 적용하기 때문에 뒤쪽 방향을 잘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뒷모양은 원래가 예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바꿔줄 필요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바꿔준다니까 뭐 고맙긴 하네요. 기존 EV6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보니까 촌스럽네. 아니 빨리 팔아야 되겠다. 네, 이번에 티저 사진 2장만 공개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실내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저희가 조금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왜냐면 형제차 아이오닉5가 지난 3월에 페이스리프트 했거든요. 이 차는 아이오닉5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페이스리프트도 비슷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EV6의 가장 큰 차이 뭘까요? 일단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기존엔 77.4kWh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요번에 배터리 당연히 84.0kWh 배터리로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주행거리 아이오닉5 기준으로 27km 늘어났는데요. EV6 아이오닉5보다 공기역학 성능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27km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30km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 EV6는 기존에도 주행거리가 길었어요. 기존에 이미 485km를 주행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행거리 한 505km를 넘어갈 걸로 예상되네요. 지금까지 나온 기아의 모든 전기차 중에 한 번 충전으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전기차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주파수 감응형 쇼크 업소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 주파수 감응형 쇼크 업소버라는 건 뭐냐? 쇼바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거 딱딱하면 차가 승차감이 안 좋다, 뭐 딱딱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주면 그럼 운전하실 때 출렁출렁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주파수 감응형, 완만하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단단하게, 그리고 덜컹덜컹 이렇게 흔들릴 때는 이걸 부드럽게 풀어주는 이런 주파수 감응형 쇼크 업소버라는 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행 감각이 훨씬 더 개선된다, 승차감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모델 3 하이랜드가 나오면서 승차감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주파수 감응형 쇼크 업소버 덕분입니다. 그리고 차체 강성을 더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륜 모터에 흡음재, 차음재를 더 많이 적용해서 그래서 정숙성을 더 강화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이한 점, 측면 충돌을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게 당연히 뭐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측면 충돌 테스트에 대해서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B필러의 강성을 더 강화했고 그리고 차 문짝도 강성을 더 보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열에는 측면 에어백을 추가했다고 해요. 특히 뒷좌석의 충돌 안전 강성을 더 확보했다라는 건데, 당연히 이 패밀리카니까 이런 정도의 노력들 중요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IT 기술도 몇 가지 바뀌었는데요. 직접 감지식 핸드온 디텍션 스티어링 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핸즈온 디텍션이란 건 뭐냐면요, 내가 핸들에 손을 얹고 있는지 아닌지를 차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에이다스라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버튼만 눌러놓으면 차가 알아서 가잖아요. 알아서 차선 굽어 있으면 굽은 대로 가.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만 해줘야 되는 거죠. 손 놓는데 그냥 차가 가버리면 그럼 차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를 계속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 지금까지는 핸들을 이 사람이 조작을 하는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조작하지 않고 제대로 운전하고 있으면 핸들 잡으세요 경고가 계속 뜨는 거죠. 아, 너무 불편해. 근데 이거를 잡고 있는지 손을 놨는지를 센서를 여기 핸들에다 더해서, 그래서 핸들을 잡고 있으면 아, 잡고 있구나 라면서 차가 끝까지 핸들을 조작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차로 유지보조 2가 들어갑니다. LFA2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를 하게 되면 차로가 어지간히 휘어 있어도 고속도로 램프를 빠져나갈 때도 차로 중앙을 잘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RSPA2라고 하는 건데, RSPA2를 하게 되면 차가 즉각 주차를 해줍니다. 즉각 출차도 해주고요. 이제는 평행 주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차 밖에서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자기가 주차하는 이런 기능이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잘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시승을 나중에 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되는데요, 전방, 측방, 후방이 다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운전하다가 보통 여러분들이 접촉사고 언제 납니까? 주차장에서 납니다. 주차장에서 내가 주차하다가 이렇게 출차하다가 어디에 푹 긁죠. 어디 긁습니까? 저 끄트머리 긁는 경우도 있지만 내 옆구리를 주로 긁어요. 이거 왜 긁어요? 차가 안 막아줬으니까 긁지. 사방에 센서가 다 있다며. 다 알고 있는데 왜 갖다 박는 거야? 갖다 박지 말아야지 차가. 내 잘못이 아니고 차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맞습니다. 차가 그거 해주면 좋잖아. 전방 후방에 센서가 있어서 옆에 있는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옆으로 왔을 때 혹시라도 여길 박을 것 같으면 알아서 차가 제동해 줍니다. 삑삑삑 하면서 너 지금 박으려고 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기어 시프터 지금 다이얼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 핸들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다 넘어갔는데 이거 얘만 다이얼이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 CCNC 뭐가 좋은데 그렇게 좋다고 하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일단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포테인먼트, 뭐 계기판 이런 것들 막 바뀌는 거 너무 좋아요. 이거 꼭 있어야 돼. 아, 기존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존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말고 아예 계기판도 다 바뀐다니까요. 소프트웨어 전체가 다 바뀌어. 심지어는 페달 감각이라든지 브레이크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로 바꿔줍니다. 서비스 센터 갈 필요도 없어요. 리콜을 하는데 그냥 OTA로 소프트웨어 그냥 원격에서 받아서 리콜이 끝나. 그리고 CCNC는 디지털키 2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들고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차에 가까이 가면 알아서 잠금 해제되고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시동 걸리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영상 같은 것도 그렇죠. 왓챠, 웨이브, 유튜브 이런 비디오 같은 거 차 주차해놓고 충전할 때 뭔가 봐야 되잖아. 그때 비디오 스트리밍 되고요. 멜론, 지니뮤직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음악 스트리밍으로 됩니다. 필요하죠? 네, 필요해요 이게.
자, 이번 기아 인베스터데이에서 기아 송호성 사장님께서 올해 신차 출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여기 보면 EV6가 2분기 중에 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달 중에 나머지 EV6 디자인이나 상세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고 하고요. 2분기라고 하니까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출시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당연히 부산 모터쇼에서 볼 수 있겠죠. 판매 바로 시작할 것 같고요. 이번 EV6 가격 어떻게 될까?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늘렸는데 가격은 동결했죠. 그때 가격 동결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는 충전 크레딧을 160만 포인트 줬습니다. 사실상 160만 원어치 충전 요금을 내주는 거예요. 사실상 2년 동안 충전비 한 푼도 내지 않고 차를 탄다는 건데 EV6도 이 정도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EV6 페이스리프트잖아요. 그러니까 금형비 거의 다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신차 나오면서 한 5% 정도 깎아줘도 되지 않을까. 지금 전기차 보조금 많이 줄었잖아요. 소비자들 지금 전기차 사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 정도 할인을 해줘야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좀 마음껏 살 수 있겠죠. KGM처럼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할인, 5% 깎으면 4,997만원. 아, 딱 좋습니다. 5천만원 이하의 EV6 진행시켜 주시죠.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